글씨 쓰기 작업의 대부분이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즘. 또박또박 적어내려간 손글씨에 대한 향수가 글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컴퓨터 덕분에 사라졌던 손글씨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편지를 쓰고 안부를 전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캘리그라피가 유행을 타고 있다는데, 점과 선이 모여 하나의 획이 되고 그 획이 운율과 규칙의 조화를 이룬 독특한 서체 캘리그라피. 바로 이 캘리그라피로 글씨의 표정을 담는 사람들이 있다. 손으로 쓴 아름다운 문자를 뜻하는 캘리그라피, 즉 의미 전달 수단인 문자의 본뜻에 글자 자체의 순수한 조형미를 더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캘리그라피 역사는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씨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올해로 캘리그라피스트 일을 해온 지 8년째를 맞는 이상현 씨. 그의 하루는 컴퓨터 앞에서 일정을 체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캘리그라피. 네, 오늘 일정은요. 그래서 뭐 오전에 지금 뭐 직원들한테 뭐 지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일과를 좀 체크를 좀 하고요. 그래서 회의를 좀 갖추고 그 다음 그 클라이언트 미팅이 오늘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한테 뭐 글씨를 의뢰를 받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작업해 왔던 그 작업물을 직접 클라이언트한테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또 그런 어떤 오늘 일정이 한날 몰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쁜 일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그라피의 대중화에 발맞춰 캘리그라피스트가 해야 할 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이다. 예, 캘리그라피스트라는 것은 글쎄요, 하나의 어떤 행위자를 얘기하는데요. 캘리그라피라는 어떤 용어의 행위를 한다 해서 그 IST가 붙은 캘리그라피스트입니다. 그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문자, 또 꾸며진 문자, 또 다듬어진 문자, 그런 식의 어떤 여러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적 글씨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동양의, 즉 우리 그 한국에서 그 캘리그라피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서양과 달리 차별성을 줄 수 있는 거는 그 모필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필, 붓으로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글씨들, 또 붓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획의 어떤 강약도 생기고 리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리듬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글씨들을 하나의 어떤 감성적 글씨, 감성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감성적 글씨, 즉 손글씨,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기만 해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붓글씨. 묘한 매력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만나볼 수 있는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캘리그라피가 글쎄 접목될 수 있는 어떤 분야로 본다면은 글쎄 디자인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디자인 시장하고는 캘리그라피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뭐 마트 같은 데서 또 슈퍼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패키지물들, 또 하나의 어떤 한 기업의 어떤 그 상호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CI나 어떤 BI 쪽,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책 타이틀, 그 북커버 타이틀이죠. 그쪽이나 아니면 뭐 영화 타이틀, 또 TV 타이틀,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어떤 디자인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의 어떤 문자가 선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영역들, 그 다양한 영역에서 캘리그라피가 접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요즘 와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영역인데, 그 의상, 패션 디자인 쪽에 하나의 어떤 텍스타일 디자인의 역할로서 그 캘리그라피가 접목되는 그런 사례들이 또 요즘 하나의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하듯이 또 이런 다양한 어떤 디자인 영역에 캘리그라피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기호가 표현하는 아름다운 감성에 반해 해외 작가들도 캘리그라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 뭐 외국 작가한테 그 메일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은 뭐 중국, 일본 뭐 여러 각지에 있는 어떤 그 작가들이 있는데요. 그 작가들은
전부 그 모필, 그 붓을 이용해서 어떤 문자를 표현해내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서예가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이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외국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한테 지금 메일을 좀 답장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는 뭐 제가 뭐 중국에 갈 때는 또 일본 작가 친구한테는 중국으로 와라. 그래서 또 중국에서 같이 또 어울리기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 모일 때는 또 중국 친구 보고 일본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예, 서로 그 각 나라에서 또 모임을 갖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또 얼마 전에 모임을 갔는데 기왕이면 모임을 갔느니 너희들의 어떤 그런 전시를 내가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그 한국에서 얼마 전에 한중일 관련된 그 삼국의 어떤 그런 모필 작가들이 전시를 또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된 어떤 자료는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국, 중국, 일본의 어떤 문자로서 보여주는 예, 그런 어떤 전시 자체를 또 기획을 또 해서 한국에서 열흘 동안 또 이 친구들과 또 함께 했었고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라는 그 어떤 표지 타이틀하고 그 표지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세요? 틀에 박힌 디지털 폰트가 주는 기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에 식상한 이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최근 캘리그라피 시장도 점차 커지고 지역에 있다. 관련된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거야. 이걸 해보시고요. 그 기존에 어떤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발치를 좀 해서 또 그리고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어떤 저는 캘리그래피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로 자료를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기존에 어떤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발치를 좀 해서 참고를 해서 어떤 그런 시안이나 여러 가지 컨셉을 방향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어떤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뭐 의뢰받은 그 어떤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컨셉과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웹사이트의 어떤 정보, 또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 또 로고로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좀 수집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그냥 일반 글씨보다는요, 많은 책자라든가 이렇게 캘리그래피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세련되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더 한 번쯤 눈길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디자인 쓸 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한글은 영어에 비해 디자인하기가 힘들고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며 홀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손으로 쓴 글씨가 국내에서 그 가치를 새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3, 4년 전의 일인데 소위 말하던 한글의 상업적 한계가 캘리그라피스트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극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지금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서 일단은 글씨를 좀 의뢰를 받으러 지금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예, 비교적 하루에 한 3-4군데 정도의 어떤 클라이언트를 미팅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로 그 사진작가 이규철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본인의 어떤 사진전에 그 타이틀을 제 글씨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그 어떤 작가분의 어떤 그래서 전시회를 좀 더 캘리그래피 로고로서 하나의 어떤 그 표정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지금 미팅을 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무도 전통 붓글씨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시절부터 이상현 씨는 외로이 붓글씨 지키기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너무 개구장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주 학교에서 심각할 정도로 너무 잘 장난도 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계기로 처음 붓을 잡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붓을 잡게 된 그 계기가
뭐 대학에서도 서예를 전공하게 되고 또 대학원에서도 또 서예를 전공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순수 서예라는 어떤 우리 하나의 모필 문화로서 보여주는 전통 예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묵향이 있고 우리 글이 있는데 글쎄요 뭐 우리 어떤 사회 속에서는 왜 이거를 자꾸 잊혀져가는 또 자꾸 버리려 하는 그런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젊은 제가 하나의 어떤 우리 전통 문화를 대한민국에 아니면 또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캘리그라피는 기계적인 느낌을 주는 컴퓨터나 인쇄 활자와는 달리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때문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필체다. 이처럼 독특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관객과 소비자들이 캘리그라피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 한쪽에는 염전 바닥에, 한쪽에는 해가 떠오고, 네. 한쪽에는 그 달빛이 소금에 머물다라는 제목을 이 사진 속에서 네. 찾게 됐고, 되지 않고, 이제 그런 글로스의 색깔을 가지고 사진. 이 염전의 어떤 물에 반사된 네. 비춰진 하나의 어떤 연부와 어떤 달의 모습 네. 그리고 또 모든 초점이 또 이 달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달에도 이거를 일단은 직접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과 이야기를 듣고 보는 것과 또 무엇보다 캘리그라피는 표현이 자유롭다. 쓰는 사람의 글꼴에 자신만의 생각과 감각, 감성이 되어 있는데 캘리그라피가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찬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 듯하다. 사진 어디서 찍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 글 누가 쓰셨습니까? 이 한글로 캘리그라피를 하는 게 참 힘든데, 그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제가 이상현 선생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굉장히 덕을 많이 받습니다. 네. 남아있는 사람이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연이어지는 클라이언트와의 만남을 위해 이동하는 이상현 씨. 이 모습만 봐도 요즘 대중들이 캘리그라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최근에는 각종 영상 매체에서도 캘리그라피 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도 초반 한국 영화 시장에선 이름 모를 사체가 충무로를 떠돈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컴퓨터 활자체가 아닌 손으로 쓰인 타이틀 로고가 처음 선보여졌기 때문이다. 이후 많은 영화나 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로고 타이틀을 캘리그라피로 제작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저희가 자살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에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자살에 대해서 되게 많이 타부시하고 금기시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주제를 갖고 방송을 만들면은 시청자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자살이라는 타이틀을 시청자들이 봤을 때 어떤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선생님께 의뢰하게 됐습니다. 캘리그라피스트 이상현 씨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캘리그라피를 선보임으로써 우리 생활에 묵향이 조금씩 배어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체험 위주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슬픈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감정들, 또 아주 신나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감정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적 변화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실제로 뭐 하루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따뜻한 표정과 또